코로나19 확산으로 제한됐던 일본 무비자 여행이 재개되면서 여행업계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일본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증편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일본 무비자 여행 재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 부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년 7개월 만에 드디어 일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보니까 첫날인 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향한 여행객이 5천여 명에 달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비자 입국 영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무비자 입국 보도가 있은 이후로 지난 9월 말부터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항공 예약이 급증하였습니다. 특히 엔저로 인해서 그 일본 여행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기 전과 비교할 때 이제 확실한 비교가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객 입장에서 저희가 볼 때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건가요? 예, 그 10월 11일 이후부터 예전처럼 비자 없이 항공권만 구입을 하면은 누구든지 패키지든 개별이든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 입국할 때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은 거는 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 같은 걸 준비하면 되나요? 예, 일단 그 3차 접종 증명서를 일단 제출하면 되고요. 네.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객은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본 입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19 3차 접종 백신 증명서를 제출하시거나 만약에 접종을 안 하셨으면 72시간 전에 검사를 하시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은 이제 입국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제 입국하고 나서 일본에 들어가고 나서는 그냥 이제 바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추가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특별한 절차는 없고요. 그 이제 일본 입국 전에 그 여행객들이 미리 마이 SOS라는 앱이 있어요. 그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국 정보나 건강 상태 등을 등록을 하시면은 패스트트랙으로 입국이 수월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에 입국할 때만 그런 간단한 접종 증명서만 준비하면은 여행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는 이유를 하나 살펴봤을 때 분석했을 때 하나 이유가 엔화의 약세도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엔화의 가격은 한 980원 정도. 그 2019년도에는 100엔당 1,100원에서 1,200원 수준이었었는데 그만큼 엔저로 인해서 일본 여행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항공료가 말씀드린 대로 2배 이상 뛰어서 70만 원, 80만 원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항공료를 그 가격을 결정하는 건 항공사의 권한이긴 한데 너무 비싸서 좀 어떤 환경이 갖춰져야 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사실은 항공료가 치솟은 감도 있지만은 실제 지금 운행하는 항공 편수들이 적기 때문에 항공료 그 부담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편 확대를 통해서 좀 더 그 여행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방 항공 간의 항공 노선 증평과 우리나라가 LCC 저비용 그 항공 이런 것들의 어떤 노선 확대가 전제가 돼야 항공료 부담에 대한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여행 초반이라서 좀 가격이 급작스럽게 높게 형성된 감도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까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일단 지금까지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항공 운행 편수를 항공사에서 그걸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그 항공료가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고 우리 일본 여행객들이 만약에 인바운드 시장으로 많이 오고 우리가 또 그 일본 시장으로 많이 진출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항공사에서도 많은 항공 증편을 통해서 항공료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제 증편이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가격은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 같은 데서도 이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다면 좀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중국도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정책적 변화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콩의 경우 지금 호텔 격리를 폐지하고 추적 관찰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중국에서도 점진적으로 이런 입국 허용이 완화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중국에서 저희가 초반에 조금 했던 정책처럼 단체 관광이 먼저 허용이 된다면 실제 좀 수요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무비자 개인 관광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막 좀 이동하기 힘든 단체 관광이 열린다고 해서 거기로 갈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현재 중국이나 뭐 우리나 일본 입장에서도 보면은 개별 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여행객들의 안전한 안전 여행 이런 분위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패키지 우선이 좀 더 완화가 돼서 좀 더 점차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전화 연결하면서 다른 이제 항공 그 여행업계 직원들 이런 예. 아직 떠났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봤는데 예. 실제로 이렇게 일본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되고 다른 여러 동남아 국가들도 허용이 되고 중국까지 점점 이게 확대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그 정상화되는 기간은 좀 언제쯤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동남아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한 30~40% 정도 회복이 됐다고 보고요. 중국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그 홍콩이나 아니면 대만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아마 그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개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여행업계 직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면 어떤 그런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걸 상품 구성할 때도 가격이 조금 더 뭐 비싸게 측정되는 요인이 될 수 있나요, 그게?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운용할 수 있는 그 직원들의 수요가 적다 보니까 패키지 중심으로 하고 또 패키지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인력들이 유입이 된다 그러면은 그 여행 가격이나 아니면 그런 여행객의 부담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여행 수요에 대한 활기가 조금 더 이제 더 빨리 퍼지고 멀리 퍼져서 더 정상화가 돼야 될 텐데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더 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 여행객이 어쨌든 지금 급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갈 바에야 그렇다면 다 해외로 간다. 그러면 국내 여행 수요는 조금 떨어지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 상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약간 일본이 이제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약간 뭐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해외 수요와 국내 수요는 좀 더 이렇게 뭐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외 여행 수요는 조금 더 아직까지 좀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지금까지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지금 실외 마스크도 의무 착용 해제가 된 시점에서 국내 여행은 지금 활성화돼 있는 상태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는 사실상 코로나 뭐 여러 가지 검역 자가격리나 뭐 이런 사회적 거리 운동이 폐지된 이후부터 국내 관광은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막 외국인도 바글바글하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나라도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무비자 정책을 구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이나 동남아, 지금 홍콩, 뭐 유럽 같은 데에서는 거의 무비자 입국 허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무비자 입국 허용 이런 정책 추진이 제일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급한데 아직까지 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데서 좀 방역 당국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 무비자 입국으로서 얻는 이런 사회적 어떤 그런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의 입장이나 아니면 법무부나 외교부 당국에서 무비자 정책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좀 뭐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앞으로도 좀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논의도 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필 한국여행업협회 상근 부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